그럼 왜 아이가 어릴수록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왜 많이 만들어지냐면 케톤체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케톤체 가지고 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역류하는 성인보다 월등히 지방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 당연하지. 네네.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지방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우리가 10살짜리 애보다 5살짜리 애가 더 많이 필요하고 5살보다 1살짜리 애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체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양의 지방이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저지방 식사 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애들 나중에 그 뇌 기능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가요. 성적 떨어지고 애 이상하게 됩니다. 애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아과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 소아과가 상당히 좀 학문이 좀 어렵거든요. 아이들 음. 내용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인제 의대 다닐 때도 제가 좀 소아과 공부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2017 년에 일본 의사고시를 쳤거든요. 그래서 2017 년에 그 나이가 꽤 많은 상태에서 40이 넘은 상태에서 제가 일본 의사고시를 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소아과 공부였어요. 근데 내가 소아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충격받은 일본 의사고시 중에 국시 문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104면 2009 년도에 출제된 그 소아과 국시 문제인데, 일본 문제. 여기서 보면 그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면 신생아의 혈당치가 출생 후 한두 시간 뒤에 최저치에 도달해요. 최저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세요? 보통 혈당이? 신생아요? 예, 출생을 하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한두 시간 뒤요? 예. 저 제가 아이를 낳고 1 시간 뒤를 생각해 보면 아이는 굉장히 평온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을 만한 낮은 수치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50 정도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몇이에요? 50 정도 같으면 나 충격 안 받았어. 이때 출생 후 한두 시간 뒤에는 보통 30 에서 35 나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그래 가지고 이게 수치가 생후 한 3 일쯤 되면 이렇게 수유를 하잖아요, 엄마가. 그죠? 네. 엄마가 수유를 하니까 그 모유에는 유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당. 그러니까 유당이 뭐 포도당도 있고 갈락토스도 있으니까 포도당이 공급되니까 이 혈당이 인제 생후 한 3일 차에 한 성인하고 비슷해지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하면 보통 성인 기준으로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혈당이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70 밑으로는 저혈당인데 50 밑으로 떨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의식이 없습니다, 잘.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경련하는 사람도 있고 경련 발작하고 의식 없고 그래요. 그럼 30 이면은 거의 뭐 완전히 의식불명입니다. 아예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면. 그런데 애들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음. 신생아들은 멀쩡하단 말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패턴 때문인가요? 그렇죠. 진 아. 아. 신생아들은 뇌 당 대신에 케톤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음음.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어 이거. 우리가 보통 성인의 케톤치가, 우리가 일반식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이 케톤체를 측정을 하면은 0.076 정도 나와요. 아 그렇게 조금입니까? 예. 그러니까 0.1이 잘 안 돼요. 네. 0.1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식을 하면. 0.1이 넘어가면은 뭔가 조금 굶었거나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케톤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제 네네. 0.1이 잘 안 된다, 성인들은. 근데 그 출생 직후에 보통 24 시간까지 케톤 수치가 아이들은 0.2에서 0.5 사이가 나옵니다. 음. 엄청 높죠? 네. 그러면 이제 중간값이 0.35 거든요. 그죠? 기억하기 쉬워요. 혈당은 35고 케톤 수치는 0.35, 요 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0.35면. 0.3을 넘으려면은 케톤식을 하지 않고서는 0.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 몸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밥을 뭐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못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일반식을 하는 경우에선 0.3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케톤식을 해야지 0.3이 나옵니다. 근데 애들이 뭐 케톤식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0.35가 나온다고. 우리가 아까 생후 3 일쯤 되면
그 혈당 수치가 성인들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엄마 모유를 먹으니까. 모유에 유당이 있으니까. 거의 성인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은 케톤 수치가 떨어져야 되겠죠. 당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올라가요. 아주 많이 음.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평균 0.8에서 1.0까지 올라갑니다. 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케톤식을 하는 사람도 보통 이 정도까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까지 나오려면 케톤식에다가 간헐적 단식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1.0이려면. 1 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째까지 계속 케톤체가 1 정도가 나옵니다. 혈당은 거의 성인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케톤체는 1 정도가 계속 나옵니다. 케톤식을 하지도 않는데 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케톤체가 특히 신생아들한테 영유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필요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거거든요. 이게 신생아기 때의 케토시스는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은 이게 케톤체가 이렇게 높아야 될까요? 그리고 아까 아이. 얘기했잖아요. 케톤체는 어리면 어릴수록 케톤체가 잘 만들어진다고. 그죠? 10살보다는 7살, 7살보다는 5살, 5살보다는 3살, 3살보다는 1살.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질수록 케토시스, 그러니까 케톤체를 훨씬 더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왜 아이가 어릴수록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왜 많이 만들어지냐면, 케톤체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케톤체 가지고 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유에 지방이 들어오잖아요. 모유에 지방이 많잖아요. 칼로리 50% 이상이 지방이잖아요. 이 그쵸. 모유에 지방이 들어오면은 애들 간에서 케톤체를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성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엄청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케톤체가 내려가면은 뭔가를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예요. 케톤체가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케톤체가 뇌에서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인지질도 만들고 미엘린이라고 하는 신경을 싸는 수초까지 만들어요. 이게 케톤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톤체가 뭐 하는 거냐면 건축 재료예요. 애들 뇌를 만들어주는, 뇌를 건축해주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케톤체가 뇌에만 가는 게 아니고 뭐 각종 장기에 가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재료를 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애들은 뇌의 성장과 발달에 엄청난 양의 그 지방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케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라고 하면, 성인의 지방간이라고 하면 보통 간 세포의 한 5% 정도 이상이면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뇌는 우리가 물기를 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기를 빼면 60에서 70% 지방이에요. 그 뇌는 70%가 지방으로 돼 있어요. 전체 뇌 무게의 25%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엄청나게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인지질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방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종류별로 싹 다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아이들한테 케톤체로 만드는 거예요. 음. 케톤체로. 케톤체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지방산도 만들고 복합 지질 같은 거, 스핑고 지질, 뭐 인지질 이런 것도 케톤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뭐 강의 그 의사들한테 강의할 때 케톤체로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포도당으로도 지방산 콜레스테롤하고 지방산 만들 수 있는데 그래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포도당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인지질 그다음에 스핑고미엘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뇌세포를 크게 만들고 뇌세포를 성장 발달시키는 이런 지질 합성에서 케톤체가 포도당보다 효율 면에서 한 10배 정도 더 효율적이에요. 음. 게다가 케톤체가 더 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도당은 음식에 포도당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케톤체 합성이 억제가 되죠. 그럼 케톤체 합성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케톤체가 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 위주로 가는 애들은 뭐 밥하고 빵하고 면하고 뭐 오트밀이니 뭐 샤인머스켓이니 오트밀이니 현미니 이런 걸로 애들을 먹이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죠. 근데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음. 뇌 기능이 그 고지방, 동물성 지방 위주로 먹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게 뇌 발달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케톤체가 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케톤체가 높아지는 이유는 뇌를 성장 발달시키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케토시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 그래서 미치겠다를 넘어서 정말 환장하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음. 최근에 또 음. 어떤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약간 '무슨 조직적 움직임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계시는 콘텐츠가 음. 아침에 아이를 탄수화물을 안 먹이신다고요? 음. 아이의 뇌는 포도당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탄수화물을 안 준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라는 정말 답답하고 무지한 콘텐츠를 막 양산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분들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음. 그래도 물론 만들면 안 되는 콘텐츠지만 음.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음. 한 번은 어떤 현직 영양사라는 분이 음. 저를 저격하는 글을 스레드에 쓰신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는 포도당밖에 쓰지 못하는데 사람의 뇌는 포도당밖에 쓰지 못하는데 아이에게 저렇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글을 남기셔서 제가 좀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을 받은 게 참담한 게 아니라 음. 현직 영양사로 일하시는 분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게 아이들한테 영양 지침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아니 근데 포도당만 쓴다는 거는 아니라고 밝혀진 게 언젠데 한 50년이 넘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참담한 음. 심정이었던 거예요. 음. 왜냐면 그분들이 저를 비난하실 때 하는 얘기가 음.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저조차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을 영양사분이 현직 영양사분이 모르셔서 음. 그거를 글을 그렇게 막 저격글에 당당하게 쓰셨다는 건 정말로 그 말을 그렇게 믿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의 뇌는 포도당밖에 쓰지 못한다고 진심으로 믿으시기 때문에 그 글을 쓰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거기서 제가 음. 굉장히 큰 참담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사실상 공부를 안 하신다는 뜻인데 공부를 안 하시는데 왜 대중들한테 나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주 쪼끔만 공부를 해도 뇌에는 포도당도 쓰지만 케톤체가 있으면 케톤체를 더 효율적으로 추출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건 성인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아이들 그리고 더 나이가 어려질수록 소아, 영유아 이런 애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케톤체를 뇌에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미 밝혀진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 나 사실 믿기지가 않은데? 너무 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예.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건 뭐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떻게 현직 영양사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시고 본인 이름이 걸려 있는 계정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음. 포도당 신생합성도 모른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케톤 그래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뇌가 포도당밖에 못 쓴다고 알고 있다 치자. 음. 그래도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 포도당 신생합성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이중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케톤체를 뇌가 70%는 케톤체를 쓸 수 있다는 건 모를 수 있지만 그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은 포도당 신생합성으로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저 글을 쓰신 거잖아요. 그런 음. 부분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엄청 참담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도당 신생으로 당 신생으로 포도당을 합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게 필요한 만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은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 신생을 통해서 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을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내가 뭐 아이들이 뭐 탄수화물 쪼끔 먹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 버리면은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동물성 지방 섭취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쪼끔이라도 어릴 때 동물성 지방 섭취를 충분히 해 둬야 나중에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뇌 건강도 좋아지고 성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학원도 수백만 원씩 쓰고 하시는 뭐 강남의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돈을 안 쓰셔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물성 지방 많이 먹이면은 굳이 그런 돈을 많이 쓰실 필요도 없이 애들 좋은 대학 갑니다. 머리 좋아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우리 말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우주가 말이 엄청 빠르거든요. 누가? 저희 아기가, 아, 저희 예, 우주가 예, 예. 말이 정말 빨랐어요. 처음부터 말이 빨랐고 그다음에 그 동물 이름 적혀 있는 플래시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50장 정도 되는 거를 다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을 수도 없는 나이일 때. 되게 암기력이 좋고 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고 막 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든지 습득 능력이 되게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고슴도치 엄마처럼 자식 자랑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게 저희 아이의 포화지방 섭취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우주의 그런 빠른 언어 습득과 그런 부분들의 뭐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면 포화지방을 잘 먹여서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비웃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답답한 마음이죠. 왜냐면 예. 사실 저는 저희 우주를 뭐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일찌감치 찾아서 그냥 그 길을 잘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당연히 아이가 똑똑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한테 제공하는 음식들을 보면 아이가 똑똑해지기 어려운 음식들을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이가 똑똑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너무 적고 맞습니다. 예. 똑똑해지기 어려운 음식들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아이가 똑똑하기를 원하시고 장기적으로 뭐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정말 포화지방 잘 챙겨 먹이셔야 된다. 이거를 강의 때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왜 그런 거 위주로 먹여야 되냐면 거의 대부분 동물성 음식으로 먹여야 되냐면 애들 위가 너무 작아요. 위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오트밀이니 샤인머스켓이니 현미니 이런 걸로 곡물로 이런 전분하고 뭐 이런 걸로 채워버리면 동물성 지방 단백질이 들어갈 게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뇌를 성장 발달시켜야 되고 뇌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방 요구량이 애들 체중당 지방 요구량이 성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몸이 작으면은 이 작은 위에 최대한 영양 밀도가 높은 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현미니 뭐 오트밀이니 시리얼이니 뭐야 철분 강화 시리얼이니 이런 거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쵸. 뇌가 언제 커? 어떻게 커? 그거 꼭 먹이고 싶다. 네, 철분 강화 시리얼하고 그런 거 꼭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한 10살 이후에 먹이세요. 애 뇌 좀 다 발달시키고 나서. 나는 그걸 권장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네네. 예. 그러실 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1차 인터뷰가 종료가 됐네요. 네, 선생님. 와, 진짜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저희가. 오늘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 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엄마들이 늘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것만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예. 이상한 얘기가 또 난무하면 이번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한 번 또 질문해 주세요. 딱 끌어모아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들어가세요. 네. 네.